미나상 건니치와 국제행사 MC 일본어 한채연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식전 안내라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식전 안내라는 것은요. 여러분 글자 그대로 어떠한 식이 일어나기 전에 안내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럼 진행 상황에서는 어떠한 구성이 또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여러 행사들이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포지엄이나 포럼 같은 학술 행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콘서트나 연주회 같은 문화 행사, 또 축구, 야구, 바둑 같은 체육 행사, 또 표창식, 시상식, 나아가서는 팬미팅까지 그 행사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행사들은 반드시 시작합니다, 끝냅니다와 같은 개회식, 폐회식을 포함을 하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부분은 바로 이 개회식이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얼마 후면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아 주십시오.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개회식 시작하면 되지 왜 이런 멘트를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식전 안내가 그 자리에서 그 행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처음 보게 되는 그 행사의 첫 얼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격식 있게 품위 있게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버벅이지 않게 유창하게 안내를 해서 이 행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 첫 번째 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식전 안내를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 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구성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식전 안내에서 여러분들이 일본어 진행을 할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패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모든 행사가 다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클라이언트와 상의를 하시던 또는 그 행사에 임해서 그 자리에서 좀 기지를 발휘하시던 취사 선택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유형을 준비를 해 보았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취사 선택해서 구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전 안내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이 되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자, 보시면 장례 정리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 네, 뒤에 이어지는 2가 있다는 뜻이죠. 자, 장례 정리를 첫 번째 하고 또 이어서 두 번째 장례 정리를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안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는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장례 정리 첫 번째는요, 그 행사에 가장 처음으로 마이크를 들고 안내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안에는 첫 인사, 그러니까 첫 발화, 나이세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개회 시간을 안내하고 입장을 요청합니다. 이건 당연히 포함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요, 괄호로 이렇게 그어두고 안에는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접수 안내, 편의시설과 서비스 안내 부분. 자, 이 부분은 행사마다 필요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업에서 이걸 다루는 이유는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옵션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요. 장례 정리 첫 번째 마지막은 대기 안내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두 번째 장례 정리. 두 번째는요. 앞서 나왔던 이야기를 좀 반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행사 시작을 알리면서 준비를 하게끔 유도하는 안내 멘트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앞서 나왔던 것들은 시간 안내, 입장 요청 동일하죠. 하지만 앞서와 달리 착석을 유도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행사를 시작하려면 회의장에, 행사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렬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자리에 앉아야 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관객석 자체가
의자가 없기 때문에 무대 쪽으로 오셔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정렬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휴대전화 점검. 그렇죠.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모두 다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절을 하도록 요청을 해야겠죠. 반드시 들어가고요. 자, 이어서는요. 취사 선택할 사항이 되겠는데요. 배포물을 수령을 해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책자가 나간다던가 또는 이름표 같은 걸 꼭 걸어야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안내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요. 통역이 제공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는데요. 이럴 경우 특히 동시 통역의 경우에는 리시버를 사용하도록 안내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 나아가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설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에 맞게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필요한 패턴들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최종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정말 바로 직후에 시작을 알리면서 집중하고 또 정숙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내 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도요. 장례 정리 첫 번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내 시점에 대해서도 여러분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텐데요. 장례 정리 첫 번째, 그러니까 첫 인사를 하고 잠시 대기를 해주십시오. 이 정도의 내용은요. 대개 2, 30분 전에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까 잠시 보셨지만 편의시설도 알려드리고 또 서비스,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두 번째 장례 정리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고 또 착석을 유도하는 경우는요. 행사에 좀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대개 10분 전, 15분 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안내는 그야말로 직전인데요. 직전에 확인할 게 많을 경우에는 2분 전, 3분 전 더 앞으로 시간이 당겨집니다. 하지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멘트가 된다고 한다면 1분에서 몇십 초 전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구조화하시고 내용 따라와 주시면 멘트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례 정리 첫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첫 인사가 되겠는데요. 이 첫 인사, 그 자리에 가서 MC가 처음으로 마이크를 들고 청중을 향해 발화하는 첫 번째 멘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이런 멘트를 할 때는요,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또는 참석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멘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요, 여러분 주의하시면 좋을 부분이에요. 바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감사의 인사로 첫 인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니까요. 일본은 일단은 감사를 하면서 첫 번째 발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다음에 나올 안내 멘트가 좀 더 수월하게 유창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本日は JM フォーラムにご出席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은 本日は 보통은 우리 오늘이라고 할 때는 쿄라는 걸 많이 썼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어휘 자체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예를 들어서 잠깐보다는 조금만, 잠시만이라는 것이 좀 더 한국어로는 격식이 있을 텐데요. 네, 일본어는 이 레벨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쿄와가 아니라 혼지츠와 라고 하시는 게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JM 포럼이 JM 포럼이라는 것이 이 행사명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혼지츠와 고출席いただきまして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는요. 와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걸로 처음 운을 뗄 텐데요.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ご出席いただきまして、ご出席いただく, 네, 참석하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고산세기보다는 고슈세기라는 표현을 더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따다쿠 겸양어를 썼습니다. 뭐 내지는 구다사르, 고슈세기 구다사이마시테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어서요. 여기에 보시면 이 출석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라이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내장, 그러니까 행사장에 오시다라는 표현인데요. 고라이조 이타다키마시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이 행사장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자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하게 두드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고린세기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임석이라는 것을 한자어로 린세기, 고린세기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 린세기라는 것은 뉘앙스로 본다면 한국어에 왕림해 주셔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우 정중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세기 이타다키마시테라고 하면 네, 고슈세기보다 좀 더 격식 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이어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고슈세기 이타다키마시테, 고슈세기 한자어로 표현을 했지만 네, 한자어가 아니라 와고 순수 일본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코시 이타다쿠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코시 이타다키마시테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오셔서, 와주셔서 라는 정도의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하지만 밑에 여기에는 또 다른 한자가 보이죠. 고린세기요. 다마와리마시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마와르는 이타다쿠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받다라는 삼가 받다, 겸양어이기 때문에 아주 MC 진행 일본어를 할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표현, 그리고 특히 격식 있는 자리에서 통역을 할 때도 꼭 알아둬야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3개 네, 쳐볼게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 표현들은 지금 이곳 슈세기 이타다키마시테와 바꿔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 패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함께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요. 마코토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입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는 것보다는 이타다키마시테 나니나니 뭐 마시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우리가 보통 감사의 뜻을 나타낼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떠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드릴 때가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행위를 해주신 누군가에게 감사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즉 동작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슈세기 이타다키마시테 동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동작 플러스 이타다키마시테, 쿠다사이마시테, 마코토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뭐뭐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지 좀 더 자연스러운 연어 관계, 그쵸? 연속되어 있는 언어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 대비되는 그럼 사람에게 감사드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니나니 시테 이타다키마시테, 이타다키마시테, 쿠다사이마시테, 마코토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만약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을 경우인데요. 대개는 저는 일본어로 진행할 때는 첫 번째 이 문장을 선호하고요. 하지만 두 번째도 간혹 보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뒤에서 그냥 아나운스만 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대엔 아무도 서 있지 않고 음성만 들릴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함께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지는 첫 번째는 감사 인사를 표현한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안내 멘트를 하면 됩니다. 자, 어떤 건지 읽어볼게요. 고라이조노 미나사마니 고안나이 모시아게마스. 고라이조라는 것은 앞서 나왔죠. 이 행사장에 와 주신 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나사마니 고라이조노 미나사마라고 하면 네, 행사장에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안나이 모시아게마스 어렵지 않잖아요. 안내를 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은요.
모시아게마스라는 것이 안내와 붙었다는 겁니다. 뭐냐? 안내 말씀드립니다. 말씀이라는 건 없지만 말씀드립니다라는 것이 모시아게르 안에 내포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일본어 동사에서 이 모시아게마스를 붙일 수 있는 동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말이나 글로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나왔던 안내라는 것은 말로 또는 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연락, 전화나 그쵸? 또는 메일로 가능하죠. 말과 글이잖아요. 감사, 말과 글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 부탁, 말과 글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고렌라크라던가 또는 오덴와라던가 또 아까 나왔던 칸샤 이런 것들은 모시아게르라는 동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또 연락 말씀이라고는 안 하지만 연락 드리겠습니다. 내포가 되어 있다. 말과 글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말과 글이 아닌 것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송부들이다. 송부는 말과 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메일 시스템이라던가 옛날 같은 파발이라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고소프 모시아게마스는 좀 어색해요. 그럴 때는 고소프 이타시마스, 이타스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에도 나오니까요. 나중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앞에 고라이조노 미나사마니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가이가이니 사키다치마시테 개회에 앞서서 라는 표현인데요. 사키다츠 그야말로 해석 그 자체도 앞에 서다, 앞서다, 시간적으로 앞선 것. 그래서 개회를 하기에 앞서서, 개회에 앞서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로 말하시면 아주 격식 있고 적절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개회 시간을 그리고 입장을 안내하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지금 아직 장례 정리 첫 번째는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멘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뭔가 아나운서가 또는 MC가 말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바로 자리에 앉아서 뭔가 해야 되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으니 여러분들 좀 편히 쉬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하지만 시간을 엄수해서 자리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개회 시간 안내가 되겠고요. 또 로비에서 환담을 나눈다던가 하는 경우가 또 있을 거예요. 네, 그 입장을 미리 요청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시간을 얘기를 해주면서 입장을 유도하게끔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 텐데요. 마모나쿠 14시より 포럼을開催させていただきます. 자, 이 부분은요. 마모나쿠 먼저 나왔습니다. 마모나쿠는 잠시 후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요. 아토데 아니면 모스구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일상 용어라고 한다면 마모나쿠는 아까 혼지처럼 격식 있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 14시부터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사세테 이타다쿠 이런 진행 또는 인사 말씀에서 정말 많이 쓰이죠. 자, 이 사세테 이타다쿠와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이타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내지는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이타스 쪽이 훨씬 더 정중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4세대 이타다쿠가 시켜서 받다, 사역형이기 때문에 시켜서 받다이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내가 굳이 개최를 지시한 적도 없는데 4세대 이타다쿠 시켜서 내가 하게 된다. 너가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또 길기도 하고 발음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4세대 이타다쿠 의외로 발음을 좀 뭉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이사이 이타시마스라고 하면 훨씬 더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모나쿠 14시より 포럼을 가이사이させていただきます. 가이사이 이타시마스 이렇게 해서 14시부터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된다? 어떤 행위를 할지를 유도하면 되겠죠. 로비니 오이데노 카타와 로비에 계신 분들은
자, 로비니 오이데. 오이데는 보통 오이데니 나르라는 그 형태로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뭐 계시다, 가시다, 오시다 이런 이라시아르하고 같은 의미로 배우셨을 겁니다. 자, 여기 쓸 때는 오이데니 나르 가타와 보다는 그냥 오이데노 가타와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그쵸, 방금 얘기했듯이 로비니 이라시아르 가타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가이조 나이니 오하이리 쿠다사이. 네, 회의장 또는 행사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오하이리 쿠다사이라는 표현을 바꿔 쓸 수 있는 문장 바로 밑에 보시면 될 텐데요. 오하이리 쿠다사이 하이르가 아니라 고뉴조라는 한자어를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쿠다사르 똑같이 쓰지만 뒤에는 뭘 붙였어요? 마스요 오네가이 모시아게마스. 네, 이것도 매우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오하이리 쿠다사이 정도가 된다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는 들어와 주십시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한국어로는. 반면에 쿠다사이마스 이오 오네가이 모시아게마스가 된다면 네, 뭐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멘트를 계속 이어나갈 때는요. 매번 그 문장 말미가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단조로워지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주십시오밖에 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한 번은 주십시오,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하게 조절을 해보면요. 내용이 훨씬 더 잘 전달이 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뉴조 쿠다사이마스요 오네가이 모시아게마스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정도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회 시간 안내 그리고 입장 요청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번에는 접수 안내를 살펴볼 텐데요. 뭐 행사마다 접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아닌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괄호로 표시를 해 두어서 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숙지를 해 가셔야겠죠. 직접 행사장에 갔을 때 의외로 처음에 나와 있던 시나리오 내지는 뭐 클라이언트와 상의했던 내용과 달라지는 변수들이 정말 많은 것이 국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受付手続きがお済みでない方は会場入り口にて受付を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자,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접수,受付, 대츠느기라는 것은 수속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절차 이런 것이겠죠. 자, 접수, 수속이 어스미데 나이가타, 스무라는 것은 마치다라는 것인데 마치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상대방이기 때문에 어스미니 나르, 어스미데와 나이 그러면 마치지 않으신 가타 분은 아직 접수를 하지 못하신 분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이조 이리그치 회의장 입구에 행사장 입구에 니테라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니테라는 것은 니 오이테라는 것을 줄인 뜻이기도 하고요. 또 때라는 것의 문어체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아시겠죠? 어디 어디에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이조 이리그치 네 또는 가이조 이리그치 니 오이테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나 문어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더 격식 있게 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우케츠케오 시테 이타다키마스요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네, 접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앞서서는요. 오네가이 모시아게마스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있었습니다. 적절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오네가이 모시아게마스,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매번 같은 문말로 끝나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게 진행에 있어서는 좀 더 맛깔스럽고 또 내용 전달에 효과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두 번째,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느냐 한번 들어보실게요. 参加者登録がまだお済みでない方はロビーのデスクにて名札、講演概要周到をお受け取りください.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참가자 등록이 아직 어스미데 나이 가타와 자, 이 부분 똑같죠. 위에 하고 참가자 등록을 아직 마치지 못하신 분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로비의 데스크에서 나후다 명찰 그리고 강연 개요집 등을 수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령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 네, 이 접수를 통해서 뭔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배포물을 받아와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는 접수를 해서 등록비를 내야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등록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은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 특히 일본어로 진행하는 행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돈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접수대로 일단 가세요. 가서 네, 여러분이 받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에둘러서 은근하게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이니까요. 잘 알아두셨다가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똑같이 접수 안내이긴 합니다만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登録を 済まされた方 또는 会員の方は参加証 또는 ネームカードをお付けいただき資料を会場入り口にてお受け取りの上ご着席ください. 자, 이 역시도 앞서 얘기했듯이 좀 더 애둘러서 참가가 등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등록을 마치신 분들은 또는 회원분들은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서 뭐 이름을 적었다던가 등록비를 냈다던가 하여튼 절차를 밟았다라는 것이고요. 받지 않은 사람은 아래에 있는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스마사레타 갔다. 등록을 마치신 분? 난 등록을 마치지 않았는데 그러면 뭘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접수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이어서요. 참가증, 상가쇼, 네임카드. 자, 참가증, 네임카드를 어츠케 이타라기, 스케르인데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니까 어츠케 이타라기 붙여주시고 부착해주시고 달아주시고 시료 가이지오 이리그지니때 자료를 회의장 입구에서 오케토리노 우에 우케토르인데 상대방이 받는 것이니까 오 붙여서 수령하신 후에 그렇죠? 한 후에 고착세키 쿠다사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석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참가증을 받고 그 다음 자료를 받고 앉아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편의시설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는데요. 사실 이 편의시설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은 취사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시나리오에 없다 하더라도 그날 당일날 가서 갑자기 의뢰인이 행사 주최 측이 여기 죄송한데 화장실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그 회의장에 따라서는 이런 커피, 쿠키 이런 서비스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전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전시품이 있으니까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두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편의시설 하면 우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화장실이 되겠죠? 자, 화장실 안내가 될 텐데요. 읽어볼게요. 오테아라이와 이리구치 또는 각 도비라を出たところに表示してありますのであらかじめご確認ください. 자, 화장실은 입구 내지는 각 문, 각 도어를 나간 곳에 표시되어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確認 ください라는 것을 그대로 써도 되지만 뒤에다가 くださいますよ 오네가이 모시하게마스 이것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읽어보면요. 여기서 또 여러분 그쵸 주의하면 좋을 부분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리그지오 내다 도코로니 입구를 나간 곳에 나가자마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지 시대 아리마스노데 시대 아르라는 것은 상태인 거잖아요. 표시되어 있으니 라는 뜻. 아라카지메 사전에 고確認 くださ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무엇이든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안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편의시설로 많이 거론이 되는 건 바로 흡연실입니다. 요즘에는 실내에서 담배를 필 수 없는 그런 법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안내를 하도록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また会場内は禁煙となっておりますが、この2階と1階に喫煙コーナーがございますので、おタバコをお吸いの方はそちらをご利用ください라는 표현입니다. 자, 마다 또한 소시대 이런 것보다는요. 마다 또는 나중에 나오지만 now 이런 표현들 접속사로 써주시는 게 좀 더 격식이 있겠죠. 자, 행사장 안에는 회의장 안은 금연입니다. 자, 나tte 오리마스라는 것은 긴엔 데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화법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この 2階또 이 2층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2층이고 그 다음 1층 2階니 흡연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니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께서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께서는 오타바코 스이노카타 그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치라 자체도 직접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을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비스를 안내해 볼까 하는데요. 네, 저는 시나리오에는 없지만 막상 가보니 커피 서비스 됩니다. 또는 뭐 녹차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받아요. 뭐 내지는 여러분들 행사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 이용을 해 주십사 또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ご出席の皆様のためにロビーにてコーヒーとクッキーを提供しております. 자, 이 표현이 될 텐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참석자 여러분들을 위해 라는 말을 좀 쓰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그냥 갑자기 로비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뭔가 첫 발언을 원활한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참석자 여러분들을 위해 라는 표현을 많이 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일본어로 진행을 할 경우에 원고가 한국어로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이 참석자 여러분들을 위해 라는 표현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그 이유는 당연히 참석자 여러분들을 위해 하죠. 너무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생색을 낸다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일본어로 할 때는 그냥 로비니데라는 표현 바로 시작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로비에서 커피와 쿠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커피와 쿠키를 뭐 무료로 지금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국어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본어로는提供しております. 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는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보시겠어요? 로비니 오차とお菓子をご用意しております. 네, 자, 보시면 提供しております. ご用意しております.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로비에 녹차와 또는 차와 과자를 그러니까 다과를 어떻게 하고 있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는 덜 직접적이잖아요.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자유롭게 드셔주세요 라는 의미, 뉘앙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참석자들 입장에서는 생색내는 느낌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자, 고요이 말고도 준비라는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시대 오리마스.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자유롭게 드십시오. 그 다음 서비스 시대 오리마스.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 한마디 더 붙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고지유니 오메시아가리 이타다키나가라 네, 자유롭게 드시면서 메시아가루 자체가 이미 경어지만 오 이따다쿠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중 경어이기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뭐 메시아가테 이따다키나가라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드시면서 자, 어떻게 하도록 가이가이마데 개회까지 네, 환담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청중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나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편하게 기다릴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대기 안내입니다. 뭐냐? 장례 정리 첫 번째 멘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회의, 행사를 개최하기 직전이 아니라 좀
훨씬 전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앉거나 뭔가 또 다른 행사를 뭐 시작하기 위한 행위, 주목하거나 이런 행위를 바로 유도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대기를 해 주십사 요청을 하는 게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멘트로 하면 좋을까요? 알아볼게요. 자, ご着席につきましては後ほど改めてご案内申し上げます。착석은 잠시 이후에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 뉘앙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노치호도라는 어휘 주의해 주시고요. 아도데라는 것을 격식 있게 표현한 것이 노치호도가 되겠습니다. 이 호도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나오게 되겠지만 뭔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서 좀 더 격식 있게 만들 때 이럴 때 자주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니까요. 함께 알아두시고요. 아라타메테. 자, 아라타메테는 새삼스럽게라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요. 다시 한번, 그때 다시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추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이가이마데 이마 시바라쿠 오마치 쿠다사이. 개회 때까지, 행사 시작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정도 뉘앙스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다리시라.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일 텐데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마 시바라쿠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이마 시바라쿠는 여러분 다 아시죠? 잠시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이마라는 게 붙어서 이마 시바라쿠가 되면은 어떤 느낌이 있느냐. 쇼쇼라는 것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쇼쇼 여러분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많이 쓸 그런 어휘가 되겠는데요.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와 이마 시바라쿠 오마치 쿠다사이.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느냐. 쇼쇼는 수초, 뭐 수십 초, 뭐 수분, 몇 분 이렇게 체감상 짧게 느껴지는 잠깐만요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이마 시바라쿠는 조금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어때요? 장례 정리를 첫 번째, 그러니까 행사 시작 시점으로부터 좀 앞서서 하는 만큼 앞으로 대기 시간이 2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이 어휘 하나하나로 여러분들이 관객들, 청중들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이 앞에 부분에 더 넣을 수 있는 추가 설명이 될 텐데요. 가이엔와, 자, 가이가이와라는 것도 가능하고, 가이엔와, 뭐 예를 들어서 기초코호행이라던가 이런 것들, 공연, 이런 강연 이런 것들은 가이엔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엔와 14時からとなっておりますので, 네, 개회는 14시부터 이오니 뭐 시바라쿠 소노마마 오마치 쿠다사이. 네, 잠시만 그대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네, 이 자리에 행사장에 모여 있는 청중 여러분들은 아마 이 진행을 하는 지금 여러분의 멘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멘트에 따라서 대기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뭐 커피를 마시면서 환담을 나눌 수도 있고 다양한 그쵸 상황이 이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정확한 안내를 해야 한다는 것,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행사의 가장 첫 번째 얼굴이 되는 만큼 격식 있게 이야기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네, 이런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또 격식 있게 이야기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발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들리지 않게 빨리 이야기를 한다던가 또는 발음을 뭉개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하면 전달이 잘 될까요? 격식 있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퍼포먼스라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챙길 게 많은 것이 이 진행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식전 안내, 장례 정리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